여러분, 지금 몇 달은 죽음의 계곡이라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누구에게 나왔나 하면 홍당기 경제부총리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몇 달이라는 것, 이거는요,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그것도 죽음의 계곡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나오지 못하면 그 계곡에서 백골이 된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경제를 살리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가용할 모든 자원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지금 1차로 11조 7천억 원의 추가 경정 예산 추경을 했잖아요. 그리고 어저께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서 50조 원을 풀겠다 하는 양적 완화도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 주 내용에 보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게 뭐 파격적인 그런 혜택을 베풀겠다. 정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뭐 파격적이라고 생각은 안 들고요. 대출이나 이자를 뭐 6개월 연장해 주는 게 골자인데 뭐 6개월 연장해 준다고 해서 그때 가서 잘 된다. 그런 보장이 없기 때문이에요.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몇 달은 죽음의 계곡이라고 본인이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뭐 6개월 대출이자 연장해 준다고 이게 뭐 당장 되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은 안 합니다. 게다가 채권 시장에 대한 뭐 안정 펀드도 만들고 정권 시장에 대한 안정 기금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하겠다. 이것도 정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이 다 동참하고 한국은행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동참을 해서 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글쎄요. 예. 저는 이거 가지고는 아직 부족하다. 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말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몇 달은 죽음의 계곡이다. 이 말이 지금 50조 푼다고 해서 당장 경제가 좋아지거나 위기에서 숨만 꼴딱꼴딱 하고 있는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나 여기 지원해봤자 그렇게 큰 실효적인 효과는 못 거둘 거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실제 시장에서도요. 자영업자, 전 뭐 자영업을 해봤고 지금도 자영업을 하고 있잖아요. 현금 지원해야죠. 현금 지원.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재난 기본소득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요. 전 국민에게 100만 원씩 나눠주는 이거 아니고요. 취약계층. 여긴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자영업자들 작년, 재작년 뭐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폭망하면서 거기서 일하던 사람들 다 쫓겨났잖아요. 일자리가 없어요. 일자리가. 그들에게는 뭔가 생계비를 줘야 합니다. 이게 재난이나 다름없거든요. 또한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영업자 뭐 취약계층 안에 자영업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도. 실제로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뭐 정부 대책을 보면 아이고 택도 없어요. 8,800만 원 연매출한 사람들한테 뭐 세금 깎아주고 세금 유예해주고 한다고요? 8,800만 원이면 한 달에 얼마인가요? 한 달 매출이 한 700만 원 되나요? 700만 원? 700만 원 한 750만 원 되나요? 한 달 750만 원 되는 자영업자가 어디 있어요? 있기야 있겠죠. 아이고 이게 현실을 모르는 탁상공론이라는 이야기예요. 현실을 모르는 탁상공론. 실제로요. 지금 월 매출로 따졌을 때 뭐 따라 다르지만 2천만 원. 2천만 제가 할 때도 보면 한 1,500, 1,700 할 때 괜찮았거든요. 2천만 원 정도 하면 부부가 열심히 한다든가 하면 좀 괜찮습니다. 그러면 2천만 원 선이나 요걸 봐야죠. 2천만 원이면 1년에 얼마죠? 2억 4천이잖아요. 2억 4천은 어느 정도 이익이 난다는 뜻이에요. 2억 4천은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니까. 국밥집을 해보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기준을 좀 내려와야 되겠죠. 그죠? 뭐 월 한 1,500만 원 선이나 지금의 2배 정도. 그죠? 지금의 2배 정도. 그 정도는 돼야 되는 것 아니냐. 현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해.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또 지금
중소기업한테 지원하는 것도 6개월간 뭐 대출 유예해주고 이자 유예해준다고 해서 중소기업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즉시 현금으로 지원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즉시 현금으로 영국이 그렇게 하죠. 중소기업한테 한 3,7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그냥 즉시에 지급하겠다 그러죠. 예, 뭐 그런 방안도 저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말입니다. 그 1차 이 추경 가지고는 11조 7천억 가지고는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홍남기 경제부총리하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하고 싸움박질 할 때도 이해찬 대표가 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뭐 6조 원 7조 원 더해. 그런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국고가 바닥나서 안 된다. 그랬더니 한쪽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너 해임 건의안 낼 거야. 이랬더니 내라면 내라. 나는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다 하고 대받아 쳤죠. 그게 싸움질인데 뭐 결국은 2차 추경 저는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규모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0조 원을 훨씬 넘을 거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차 추경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보면요. 2차 추경 갔던 때가 나라가 어려웠을 때예요. 1991년이나 1998년이나 1999년, 2001년, 2003년 이렇게 나라가 어려울 때 2차 추경까지 했었거든요. 이번에도 2차 추경까지 가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본인이 몇 달은 죽음의 계곡이라고 이야기했을 정도니까 당연히 가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런데 참 아쉬운 게 저는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게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뭐 어쨌든 뭐 금액 정도가 한 뭐 12조에서 좀 많게는 20조 원이 넘게 지원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했지만 대기업에 대한 이야기는 한 개도 없습니다. 대기업에 대한 이야기는. 대기업은 적폐 세력이라서 안 되는 건가요? 그런데 지금 대기업도 자금난을 겪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10개 대기업 중에 4개가 지금 힘들다고 이야기한다는 이야기가 이미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면 대기업 하나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고용이 10만 명 단위예요. 여기는 10만 명 단위입니다.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당장 대기업의 현황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 제가 대기업의 어떤 너는 대기업주의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경제를 위해서 대기업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자영업자도 중요하고요. 중소기업도 중요하고요. 중견기업도 중요하고요. 여기에 대기업도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거듭해서. 예. 대기업이 하나 무너지면 고용이 10만 개씩 와장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지금요. 전 세계 공장 가동률이요.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최저 수준이라고 해요.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최저 수준이요. 공장 가동률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중소기업만 국한되는 것도 아니고요. 예, 중견기업, 대기업도 다 포함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시체제로 해야 돼. 전시체제로. 경제 전시체제. 예,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몇 달은 죽음의 계곡인데 이 몇 달 동안 중소기업도 그렇고 대기업도 그렇고 버티지 못하면요. 버티지 못하면 그 다음은요. 가공할 만한 위기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에 대한 어떤 지원책도 빨리 마련을 해서 그에 대한 대응책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